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를 표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20일 VOA에 미국은 4년 전보다 북한 핵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은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 안보를 훼손하더라도 자신의 실패한 아시아 정책들을 포장하기 위해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세계 각국의 미군 감축 등 재배치와 관련한 옵션을 마련했으며 이 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도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면서 특히 이런 파트너십은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벤사스 상원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한국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보호를 위해 그곳에 군대와 탄약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스 의원은 특히 주한미군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17일 트위터 글을 통해 중국에 맞선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그들이 필요하고 한국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초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폴 라카손의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겸 육군 사이버 사령관은 2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모든 적들의 사이버 영역상 기초적 발전 사항들을 수년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이날 미군 육군협회가 주관한 사이버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최근에 북한 사이버 전력 위협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적들의 역량은 증대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 발전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같은 적국들의 사이버 역량 성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날마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적들에 비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동맹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20년 이상 쌓아온 국방부 차원의 입증된 사이버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미국 내 독보적 사이버 관련 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국경 봉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주변국들은 무역과 항공 운항 등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봉쇄 상황을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무역 감소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은 지난 1월 22일 국경을 봉쇄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국경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관측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왕복했던 북한의 국적기 고려항공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다른 나라들의 무역과 항공편 운항 등이 일부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회복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약 6,3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69.4%의 변화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200여 개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 전체 무역 평균 변화폭 마이너스 8%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된 지난 1, 2월 중국과의 무역액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에는 12개 나라, 4월에는 9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을 회복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북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in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last December, this is before the pandemic hit, was complaining about the inefficiencies in their economic system and the need to make changes. Then they got hit by the pandemic on top of that. I think it put them in a very awkward position in terms of their general economic situation.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원을 어느 정도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이를 토대로 만성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우수하고 북한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피치 계열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갱신한 아시아 통신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위험 보상 지수에서 80.5점을 받아 세계 5위에 올랐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18.3점으로 조사 대상 3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아태 지역의 평균 위험 보상 지수인 48.1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동통신망에서 5G는 물론 4세대 통신망인 4G도 갖추지 못한 채 2009년부터 시작한 3세대 3G 통신망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통신망 개선에 큰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등 외부의 투자 없이는 조만간 3세대 통신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효과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일 북한 보건의료 백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과거 물품과 재정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형태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의 보건 정보 관리와 분석, 통계 전문가 역량 구축,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위한 외부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 만에 개정된 북한 보건의료 백서는 이어 북한 이탈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무상 치료 제도는 현실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예방 접종률은 높지만 이마저도 유엔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